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꿈인지 생신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제 이름은 김민수. 46살이고요. IT 회사에서 시스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연애라는 걸 해본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어요. 직장 생활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어느새 40을 훌쩍 넘겨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3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하루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부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김포공항 대기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한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첫인상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깔끔하고 지적인 느낌. 검은색 블레이저에 흰 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 가방을 보니 회계 관련 자료들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눈길만 갔어요. 아, 저분도 회사원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분이 갖고 있는 차분한 아우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지연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기상 악화로 1시간 연착이라고. 보통이면 그냥 폰이나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때웠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비행기가 늦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돌리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 미소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봄볕 같다고 해야 할까요? 따뜻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네, 그러게요. 오늘 회의가 있는데 조금 걱정이에요. 목소리도 참 좋으셨어요. 또박또박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정수진이라는 분이셨고요. 36살 회계사셨어요. 저보다 10살 어리시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회사 감사 업무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IT 쪽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요즘 우리 회사도 시스템 전환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서로 업무 이야기도 하고 출장 얘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1시간이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 아쉬웠어요.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운이 좋게 근처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분이 창가 쪽에 앉으시고 저는 복도 쪽에 앉았는데 이륙하면서 서울 야경을 보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이 참 예쁘네요. 그분이 조그맣게 중얼거리셨어요. 저도 덩달아 창밖을 바라봤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 그날따라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가방을 찾으러 가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연락처를 물어봐도 될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방을 찾고 나서 공항 출구로 나가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대화가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46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렌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폰 번호를 제대로 입력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그분 생각만 났어요. 언제 연락드려야 할까? 너무 빨리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이틀 후에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공항에서 만났던 김민수입니다. 그날 대화가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답장이 올 때까지의 그 시간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30분인지 1시간인지도 모르게 폰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그날이 정말 좋았어요. 커피 좋죠. 언제가 좋으실까요? 아, 그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첫 데이트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했어요. 그분이 직장이 강남이라서 중간 지점인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어요. 공항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막상 데이트라고 생각하니까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수진 씨가 먼저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공항에서처럼 편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어주시니까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대화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드라마 얘기였어요. 그분이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우연히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신기한 우연이었죠. 어머, 정말요? 어제 방송분 보셨어요? 네, 봤어요. 남주인공이 고백하는 장면에서 정말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드라마 얘기부터 시작해서 영화, 음악, 여행 얘기까지 정말 다양한 대화를 나눴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 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헤어지면서 수진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해 본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46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났던 것 같아요.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고 수진 씨가 미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덩달아 문화생활을 하게 됐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수진 씨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하루라도 연락 안 하면 허전하고 만나지 않는 날에는 뭘 해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10살 차이. 수진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이 많은 아저씨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봄이었죠. 그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 씨,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요즘 계속 뭔가 고민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역시 여자는 눈치가 빠르다더니 제가 숨기려고 해도 다 들켜버렸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걱정되긴 해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나 싶어서요. 그때 수진 씨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민수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행복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제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개월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수진 씨도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고백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떤 말로 해야 할까? 어디서 해야 할까? 선물은 뭘 준비해야 할까? 46살 남자가 이렇게 설레고 떨려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꽃이 장미라는 걸 기억해대러요. 한 번 꽃집 앞을 지나가면서 장미가 참 예쁘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빨간 장미 한 다발을 준비했어요. 고백 장소는 처음 만났던 한강공원으로 정했어요. 의미 있는 곳에서 고백하고 싶었거든요. 고백하기 전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성공할까? 실패할까? 만약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미리 나가서 한강공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장미가 떨려서 계속 흔들렸어요. 수진 씨가 나타났을 때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장미를 보시고 정말 놀라셨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보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수진 씨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서 드디어 준비했던 말을 꺼냈어요. 수진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46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진 씨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더 그런 마음이 커졌고요. 나이 차이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해요. 저와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정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10초 정도였을 텐데 10분 같았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민수 씨를 많이 좋아해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민수 씨의 따뜻한 마음이 좋고 배려심이 좋고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어요. 지금 사귄 지 6개월이 됐는데요. 정말 행복해요.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했던 것들이 전부 기우였더라고요. 오히려 서로 다른 세대라서 배울 점이 많아요. 수진 씨는 저에게 젊은 감각을 알려주고 저는 수진 씨에게 인생 경험을 나눠주고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 형, 여자친구가 너보다 10살 어리다고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고 수진 씨 친구들도 처음엔 의외라는 반응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정말 잘 어울린다고 서로를 많이 아끼는 게 보인다고 말해 주시거든요.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 씨도 같은 마음인 것 같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46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이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진심이고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기회는 정말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공항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께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런 작은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만남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준비하고 계시길 바라요. 저도 앞으로 수진 씨와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